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신유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모시고 수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첫 시작부터 묻고 시작하는데요. 네.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 산업에 네. 관심들이 많기는 한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고. 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수소 네. 산업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액체 수소 산업 또는 네. 액화수소 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전기 분해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전기 분해를 하면 이 물에다 전기를 양쪽에 음극 꽂으면 그 전기가 분해돼서 H2O 네.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나오죠. 네. 거기 나오는 수소가 수소입니다. 네. 근데 그 수소는 기체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기체가 된 수소를 열을 뺏으면서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됩니다. 그게 이제 액체 수소 또는 네. 액화수소라고 그러죠. 네. 그 액화수소를 가지고 이제 연료를 쓰는 겁니다. 그 우리 달에 로켓을 보낼 때 불기둥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연료가 바로 액화수소입니다. 아. 그 액화수소는 다시 불을 붙이면 다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청정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청정한 연료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도 굴리고 또 밥도 해먹고 그 모든 에너지를 그 수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석탄이라든지 다른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료들이 지금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청정한 연료로 우리 에너지를 모두 다 쓰자. 이게 바로 액화수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그 청정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액체 수소라고 하고 또 그린 수소라고 부르는 게 있던데 그럼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수소는 다 그 자체가 청정인데 수소를 불에 태우면 네네. 다른 것들은 이제 탄소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H2를 태우면 다시 태운다는 건 산소와 결합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H2O 물이 됩니다. 이 산소를에다 불을 붙이면 거기서 에너지를 내면서 부산물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연료죠.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뜻에서 그린을 붙인 겁니다. 네. 그럼 그 액체 수소를 우리는 그린 수소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각각인 줄 알고. 네. 이 액체 수소 지금 저희가 삼척에 운송할 수 있도록 네.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동해, 네. 평에다가는 그 전기 발전소를 만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이 두 가지 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도 안 쓰이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상용화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이제 수소를 생산해야 되겠죠. 생산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해야 되고 또 소비해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단계에서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 생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제일 아시는 방법은 전기분해 방식입니다. 이게 H2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 물을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 그게 이제 동해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삼척에 거기 가보시면 LNG 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LNG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연료인데요. 또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가스 연료인데 LNG는 원래 분자식이 CH4라고 해서 메탄입니다. 메탄.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해서 이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는 메탄가스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자식이 CH4입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 수소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걸 자르면 탄소 하나와 수소 4개가 나옵니다. CH4가 갈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이렇게 수소가 만들어지는 건 기체 수소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열을 뺏고 압력을 가해서 액화수소, 액체로 만든 상태에서 저장하고 그 탱크에 저장을 하는 거죠. 액체 상태로 저장해서
가정으로 또는 수소 충전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려면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탱크 또는 파이프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동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연료라든지 밥하는 연료라든지 이런 상태로 소비하는 것. 이것은 네 가지 일관된 것을 삼척에 만들게 되는데요. 삼척에 옛날에 이제 원전 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원전을 만들려고 하던 부지에 이런 액화수소를 이용하는 수소 도시, 세계 최초의 수소 도시를 저희가 거기에 이제 지어서 생산, 저장, 운반, 유통, 소비까지를 거기서 완결하는 그런 기술 신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게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인류의 지금까지 우리가 네. 인류가 지금 기후 변화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이제 석탄을 비롯한 탄소 연료들을 떼서 대기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액화, 수소 에너지로 연료를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연료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아주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네. 연구원들한테도 들어보고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생산 기제에서 소비자까지 네. 모든 절차 만드는데 상용화되기까지 너무 어렵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네. 생산이 안 맞을지 모른다는 어.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아서 네.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수소 산업을 하면서도 기체 수소 산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체 수소 산업을 하고 우리 주장은 기체 수소 산업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우리는 액체 수소 산업을 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에 맞닥뜨려서 그 세력이 9대1 정도로 9대1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99대1 정도로 우리가 세력이 약했었는데 그냥 현재 상태의 가격은 기체 수소가 훨씬 쌉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저장, 운반하는 그 비용이 기체 수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따져 보니까 이 액화수소가 더 싸다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액화수소 쪽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고 많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화수소의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값이 싸다. 부피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기체 상태로 탱크에 실어서 날리려면 기체가 탱크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걸 액화수소로 만들면 10분의 1로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용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체 수소는 폭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에 싣고 다니다 충돌한 폭발할 염려가 있죠. 근데 우리 액화수소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대량 수소 사회를 만들려면 액화수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드론을 우리가 띄우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우려면 지금 이제 배터리 그 에너지를 배터리로 쓰는데 가장 오래 떠 있는 게 한 30분 정도밖에 못 떠 있습니다. 근데 이 액화수소를 쓰게 되면 그거보다 한 4시간이나 6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서 그 단위 면적당 응축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액화수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로서는 가장 청정하고 힘이 있는 에너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액화수소가 되면 네. 이게 드론도 할 수 있고 선박도 가능하다. 선박도 할 수 있고 자동차도 할 수 있고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어요. 에너지로 다 활용. 모든 에너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도시가스나 네. 그것도 액화수소로 만들면 훨씬 청정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용 문제가 네. 좀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소를 생산해서 다시 마이너스 한 200도 정도까지 이거를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냉각으로 열을 뺏어야 되는 거죠. 이 열을 뺏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한 게 삼척에 들어오는 그 LNG, LNG라는 게 메탄가스를 액화시킨 겁니다. 액화를 시키게 열을 뺏어서 액화시킨 거죠. 그 LNG를 우리가 쓰려면 다시 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뺏었던 걸 다시 조금 어려운데 뺏게 돼 그 열을 그 아주 차가운 상태로 오게 되는 거죠. 그걸로 그 차가운 열로 이 수소의 열을 뺏어서 액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냥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게 열을 뺏어서 차갑게 보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열을 삼척에 들어와 있는 LNG의 열을 이쪽으로 넘겨줌으로써 수소를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해외의 사례들도 찾아보니까 아직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강원도가 이 사업에 선도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건데 전국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강원도가 어떤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는 건지 그 경제적 효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무슨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것을 관련하게 잘못 다루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 또 예를 들어서 수소를 다루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수소의 분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쇠파이프를 통해서 수소를 이송하려면 이 수소의 분자가 쇠파이프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쇠파이프를 부식시킵니다. 썩게 만들어서 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쇠파이프의 규격, 그다음에 안전도, 이거 재질은 뭘로 만들까,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 표준을 정하는 일을 우리 강원도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빨리 가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 또 그걸로 제조할 사람들은 다 이리 와야 됩니다. 강원도에 와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그런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강원도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한 강원도가 그것을 이제 다시 해외에 수출하면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거기에도 그런 표준이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그 표본을 다 그럼 강원도가 만들어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빨리 앞서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도 만들고 뭐 연구도 하고 하려면 모두 강원도로 와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런 강원도로 오기 위한 준비들이 있는지 아니면 유치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이제 법적인 그런 것을 연구를 자유롭게 하려면 이제 법적인 규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 특구로 해서 여기 와서 연구를 할 사람들, 시험 플랜트를 만들 사람들, 이런 기업들은 다 와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저희들한테 자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는 연구 인력들, 대학과의 관계, 예를 들어 강원대학의 삼척 캠퍼스에 수소학과를 만들어서 기업을 할 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R&D 지원을 하게 되고 인력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인프라를 옆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들은 낯설기는 할 것 같아요. 또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정말 안전할까? 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들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애로점,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일 걱정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 안전 문제는 수소가 수소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아니고 가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LNG라든지 뭐 많은 가스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제든지 포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 그 자체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액화수소도 그걸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니까 그것은 언제나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기술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소라는 것이 워낙 가볍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자가 작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가스들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어려움이 없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까다로운 수소 산업을 손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남들이 안 하는 산업들을 주로 많이 시작하셔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모빌리티도 그렇고 수소 산업도 그렇고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좀 낯설고 상용화되지 않은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뭔지. 실제로는 우리 인류가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탄을 수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석탄을 그냥 떼는 게 편하고 값이 싸게 맥히죠. 근데 수소로 바꾸려면 한 단계 공정을 더 갖춰야 되고 비용은 조금 더 들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쓰는 플라스틱들, 플라스틱을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오염되고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이 수소 덩어리입니다. 그것도 수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공정을 더 거치면. 근데 이제 우리 인류가 너무 경제성을 따지고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고 장기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지금 빨리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죄를 덜 짓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좀 큰 마음도 있고 또 조금 더 이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본다면 강원도 그동안에 이제 석탄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나라 발전,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죠. 약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에너지의 40% 정도를 우리 강원도가 공급했습니다. 이제 그런 에너지 공급을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다시 공급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역할을 해보자 이런 이제 공감대도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나가고 또 실제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뿐인 거죠. 기술은 다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쉽고 너무 경제 논리에 매몰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걸 좀 앞장서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수소 산업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강원도 정책을 들어봤는데요. 예, 강원도민들께 우리 지사님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태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크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연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완전하게 청정한 연료인 액체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희들이 강릉에서 제진간에 이르는 철도를 액체 수소 철도로 저희 지을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액체 수소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생활에서 쓰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